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공작소 인공지능 스터디 58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지식 그래프를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최인성 매니저님께서 저 2.3절의 인투이트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관리하다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을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WC 네, 재직 중인 최희성입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좀 부족한 실력으로, 좀 아는 걸 그나마 조금 정리를 해서 공유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는 그동안 7월 1일자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어, 그러면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인터넷이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소리가 끊겨서 혹시 그래요? 잘 테더링은 들리시나요? 뭔가로, 네, 제가 테더링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네네네. 네. 음, 발표 자료가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네. 진짜 지지그래프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아마 테더링으로 아, 인터넷, 네, 네,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지금 핫스팟으로 좀 변경을 했고요. 네, 어, 그 인투이트와 또 유리치라는 보험회사에 대한 그 케이스입니다. 지식그래프 활용 케이스이고요. 조금 이 지식그래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우고 또 관련 사례들도 많이 접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도메인이 좀 다른 업체인데도 같은 기술로, 지식그래프라는 기술로 어떻게 본인들의 어떤 보안이나 어떤 그 사기 위험들을 탐지하고 활용했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뭐 아마존, 이베이, 페이스북 이런 좀 추천, 뭐 음, 알고리즘, 뭐 신용평가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또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맥락에서 또 맥락을 어떻게 데이터에 입혔는지 이렇게 좀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과거의 룰 기반이나 통계, 머신러닝 등으로 이렇게 좀 보안이나 이런 사기건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었는데 왜 지식 그래프를 사용해야 했을까? 이런 음, 조금 내용으로 좀 접근을 해봤고요. 이 위에가 좀,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하루에도 발생하는 사기건이나 그런 보안 이슈, 얼마 전에도 티빙에서도 또 사고가 있었던 음, 것 같고요. 이런 단순한 방화 배역을 넘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계속 사고가 나고 있고. 근데 이 지식그래프를 활용한 기업들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잘 대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음, 이런 유이치나 이 회사에서 그 어떤 방식으로 좀 지식 그래프를 활용했는지 그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도 어, 다양한 그 기술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 제가 굉장히 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저는 이걸 학습할 때 그냥 AI 클로드를 띄워놓고 제가 모르는 개념들을 하나하나 질문해가면서 조금 학습을 하고 발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발표에 있어서 그 나중에 필요하신 내용들은 이쪽 글로스테리 가면은 용어집에 가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배경을 보면 음,
그 전통적 기법의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인데요. 보통은 어떤 규칙 기반, 예를 들면 저희가 패스워드 입력을 5번 틀리면 접속이 차단되죠. 네. 이런 규칙을 세팅해 놓는다든지, 통계적으로 뭔가 정규분포에서 벗어나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라든지, 또는 머신러닝으로 이런 패턴들을 인식해서 뭔가 사기 패턴이 포착됐을 때, 이걸 차단한다든지, 또는 네트워크 분석으로 이게 약간 조금 더 고도화된 내용인데, 대규모 데이터를 좀 연산을 해서 엔터티 간의 어떤 연결 경로를 추적해서 사기 그룹들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 추적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많이 잡아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런 스택들을 이런 툴들로 이제 개발을 해서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이런 내용들을 잡아내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어떤 노드 또는 그 어떤 수치적인 내용의 분석이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제 빠르고 직관적일 수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거나 이 경우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거나 또는 머신러닝이나 통계 쪽에 가면 왜 이게 차단돼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쉽게 또 설명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 왜 이렇게 분류했고, 왜 이걸 차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어, 어떤 그래프 조인이라는 함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계속 고차원적으로 하다 보면 이 승수가 더해져서 비용이 폭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결정적인 한계가 총체적인 관계의 부재, 즉 그런 행위 간의 숨은 의미와 관계성, 시멘틱한 연결 구조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에 대한 접근이 이 회사들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음, 그러면 왜 그래프인가에 대한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승수가 더해진다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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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찾아라 라고 하면 다섯 음, 단계 이제 호흡으로 어,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제 조인으로 이렇게 쭉 함수들을, 코드를 이제 짜서 뭔가 실행을 시켜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이제 비유하자면 도서관에 가서 친구의 친구 목록을 요청을 하고 그 목록에서 친구를 찾으면 또 그 친구의 친구 목록을 요청하고 또 거기에서 친구를 음, 찾으면 또 다시 거기에서 목록을 요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승수가 더해지는 개념인데요. 반대로 지식 그래프를 활용한 이 사이퍼 패스 디스커버리라고 이제 여기서는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간단합니다. 한 줄이면 끝나요. 사실 여기 지금 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한 줄의 그 함수였습니다.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단 두 줄로 이렇게 하면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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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찾아내는 거죠. 이 개념은 아까는 도서관에 가서 목록을 호출하고 이제 요청을 하고 그 목록에서 친구를 찾는다는 개념이었다면, 여기 지식 그래프에서는 이미 관계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친구와 친구들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친구 하면 손을 잡고 있으니 그냥 손만 당기면 그 친구가 오죠. 그럼 그 친구의 친구 하면 이미 손을 잡고 있으니까 또 그 친구도 바로 나옵니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어, 저한테 학습을 시켜주더라고요. AI가 그렇게 이해하면 쉽다. 그래서 각 노드가 이웃을 가리키고 있다, 직접. 그래서 관계가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렇게 호출이 가능한 거고요. 이걸 이제 표로 보면 이런 거죠. 친구의 친구를 그냥 호출할 때는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똑같은데, 이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의 친구를 찾아갈 때는 이 릴레이셔널 DB, 그러니까 RDBMS 비용은 폭증하는 반면에 그래프 DB는 거의 선형으로 비용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용어를 조금 제가
계속 헷갈려서 조금 더 정리한 장표이고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프 DB라는 것은 어떤 노드와 엣지 저희 삼중한 구조를 얘기를 하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온톨로지 개념이 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제 지식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 DB에서 지식 그래프로 가는 건 이 온톨로지, 즉 어떤 규칙과 논리가 강한 논리 규칙이 더해진 거죠. 온톨로지라는. 그래서 그때 지식 그래프로서 명시되지 않은 관계까지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계정 A가 러시아에 있는 IP로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그 러시아에 있는 IP는 고위험 국가에 속하는 IP죠. 속한다라는 관계가 또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식 그래프에서는 계정 A가 위험도가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내리게 되죠.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뭔가 보안 이슈나 그런 리스크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래프 DB의 어떤 이미 손과 손을 잡고 있는 그런 개념에서 바로 호출하는 개념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좀 더 원하는 그런 탐지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이해하는데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는데 이렇게 조금 앞장에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핵심 스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 이 챕터에서 소개할 때 이 두 가지 회사가 모두 다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오4j라는, 네, 요걸로 같이 이제 계속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07년 스웨덴에서 뭐 시작한 그래프 DB의 뭐 사실상 표준인데요. 지금 나사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월마트 이런 데서 모두 다 어, 인투이트와 오늘 소개하는 유리치까지 모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 ACID 트랜잭션을 지원한다는 게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요것이 뭔가 금융권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몇 가지 그런 일관성과 고립성, 영속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받쳐준다? 네,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권한 분리와 어떤 로그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요 내용이네요. 링크리우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이제 조합이 되어서 이제 그 유리츠와 어, 네, 그 인투이지 같이 이걸 쓰고 있었고요. 이런 스택들만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많은 도메인에서는 이런 아마존의 넵튠이나 타이거 그래프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흔히 알고 있는 AWS 환경에서 어떤 통신 핀테크 같은 이런 쪽에 조금 더 강점이 있다고 하고요. 타이거 그래프, 타이거 그래프는 네, 또 통신 핀테크 쪽 도메인에 강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쪽은 또 스트링 그래프 처리에 강하고요. 그래서 이 조합이 굉장히 지금은 업계 표준처럼 굳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투이트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인투이트가 이제 성장을 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지고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어떤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그 매일 발생하는 그 보안 이벤트가 또 급증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비밀번호를 계속 틀린다거나 어디 해외여행 가서 접속을 한다거나 이렇게 보안상 얼럿이 뜰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 이벤트가 막 수억 건씩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환경에서 단일 이벤트 그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즉, 그런 수많은 얼럿에 대한 알람에 대한 피로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시스템 간의 어떤 로그 단위로 다 분석을 찾아서 해야 되다 보니 뭔가 어떤 시스템 간의 이쪽 모듈과 저쪽 모듈 간의 관계성은 단절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같은 사용자, 유저가 접속해서 한 행동들에 대해서 관계성이 뭐 예를 들면 라벨링이 안 돼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분석가가 고통스러운 그다음에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알람 시스템을 지금 어, 가진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 이제 시큐리티 인포메이션, 이벤트 매니지먼트 구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최대한 효과적으로 과거의 규칙들로 최대한 보안을 유지해 보려고는 하고 있었지만 이게 알ert 파티라고 해야 하나? 파티? 네. 보안팀이 수만 건의 알람, 수억 건까지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됐고 이게 바로 인투이트가 극복하려고 한 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계열이나 이벤트 로그만으로 이렇게 보던 자료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어 위험을 감지하고 예 사기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시크리프를 활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표에 관련돼서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서 가져온 거고요. 여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한 번 더 멋진 자료를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음, 여기 보면 이제 4개의 구성 요소들이 보이는데요. 가장 이제 그 터보텍스 앱 UI 쪽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용자가 들어오는 진입점인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그 실린더 유저 데이터, 이 사용자 데이터인데, 이쪽에 보면 expanded라고 해서 이렇게 작게 적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비어 있다가 점점 사용자들이 로그를 많이 할수록, 로그인을 하거나 아웃을 할수록 점점 데이터들이 계속 늘어나죠. 늘어나고, 가운데 이제 텍스트 널리지 엔진 쪽이 두뇌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론하거나 과거의 어떤 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래프 처리를 수행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직접 진행하는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텍스트 널리지 그래프에서 그 엔티티와 그 릴레이션십 그쪽 관계를 영속적으로 저장하는 진짜 지식 그래프가 여기에 이제 만들어지는 그 출력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뭐가 빠졌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완료됐을 때 설명, 요 세 가지가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지식 그래프를 활용한 어떤 구조를 만들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네 가지 핵심 기능이 관계 기반 탐지, 유사 패턴, 자동 알림, 그다음에 실시간 갱신, 시각화, 직관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방식으로 이 기능들이 구현되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스템 작동 방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로그 수집과 실시간 삽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바이스 에서 정보 접속을 한다든지 위치에서 접속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수집돼서 그래프에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노드와 엣지가 바로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 기반으로 바로 위협을 탐지하는 구조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IP나 디바이스 접속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바로 연계되는 그 의심 거래가 연계되는 계정을 바로 서브 그래프 패턴으로 매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아까 친구가 친구의 손을 잡고 있듯이 누가? 이렇게 해서 바로 불러오고 어디서? 바로 불러와서 이렇게 추론을 바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해서 바로 패턴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이 링커리어스 시각화 툴로 이런 연결망을 탐색하고 유사 사례와 연결 여부를 이제 직관적으로 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테이지별로 보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관계 기반 탐지에서 유사 패턴을 알리고 시각화를 직관적으로 해내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속도나 이런 쪽에서 과거의 어떤 그런 네 가지 전통적인 기법에 비해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지식 그래프를 도입을 했을 때의 효과는 도입 이전에는 단일 이벤트 단위 분석이었던 거고요. 이게 시스템 간 로그를 따로따로 분석을 하다 보니 관계성이 끊어져 있었고 위협의 맥락이 단절되어서 결국 누락이 발생을 했었고요. 지식 그래프가 도입이 된 이후에는 조금 더 맥락적으로 통합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보안 검색의 정확도와 속도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그대로 정말 그 고객의 숫자도 증가를 했고 그 숫자가 증가하면서도 그 3배에 가까운 보안 탐지도 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치 사례로 바로 더 넘어가 보면요. 아, 여기 세배이군요. 네. 그래서 보험 사기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는 연간 한 50만 건의 청구를 처리를 보험 처리를 위한 청구를 처리하는 곳인데 단일 청구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지식크리프로 옮겨갔을 때도 과연 그러하느냐라는 거였고요. 보험 사기 탐지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어 이 영국에서 발생했던 크래시 포 캐시라는 그런 사건이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노리고 일부러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부분이고 영국 런던에서 처음에 어 패턴이 발견되어서 현재는 전 세계의 보험사가 공통으로 추적을 하는 사기 유형이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 같은 경우 굉장히 발견하기가 어려웠고 단일 사건들만 봤을 때는 다 정상이었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뭐 보험사의 어떤 헤드쿼터나 브랜치 이상의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과거의 어떤 탐지하는 규칙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뭐 크리스프 캐시가 뭔지 처음에 잘 몰라서 제가 조금 확인해 봤더니 요런 특징들이 있는 네 패턴이 드러나는 걸 이제 이렇게 유형화한 것이고요. 음 이게 이제 주소가 뭐 같은 사고에 대한 청구권들인데 뭐 다른 사고에 대한 청구권인데 주소가 같다거나 같은 차량이라거나 뭐 요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 탐지를 해 가면서 아까 뭐 친구의 친구를 불러오는 그런 연결성들을 파악하는 구조를 만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그래프를 이제 도입하고 나서는 이제 사기 적발률이 뭐 3 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런 내용들이 또 주는 혜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조금 보시면은 유리치가 그 지식 그래프상에 어떤 노드들을 올렸는지 조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 청구권, 계약권, 차량, 주소, 계좌, 병원, 증인까지 이렇게 엔티티들을 쭉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엔티티들의 어떤 엣지는 어떤 의미적 관계로 다시 커스터머는 어떤 클레임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어떤 필드이고 뭐 얘는 뭐 자동차에 대한 뭐 소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구와 차량, 거주, 계좌 소유, 치료, 지인 이런 식으로 키 패턴들을 쭉 의미를 담은 관계들을 이제 지식 그래프가 그려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노드가 뭐 20 밀리언이고 뭐 엣지가 뭐
3,500만 이렇게 관계 총합이 어, 도출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대단위 데이터 규모에서는 아까 그런 친구의 친구를 계속 목록화해서 불러오는 구조, RDB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 그래프가 오히려 필수였고 필연적으로 이제 많은 보험사들이 도입을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탐지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지식 그래프는 또 여기에서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노드들이 그래프 위에서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그 관계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의심되는 청구자 노드들이 어떻게 응집되어 있는지 요런 거를 이제 표현한 건데요. 이 차이들을 좀 수치로 만드는 게 이제 모듈러리티라는 뭐 지표라고 합니다. 어떤 수학적인 토대인데 뭐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그 벨기에의 루뱅 대학과 뭐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그래서 각 그룹 안에 보스를 찾는 뭐 페이지 랭크 요거는 구글 쪽에서 어 조금 1996년에 스탠포드 대학원생들이 만든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요런 알고리즘이나 그런 음 내용들이 실제 지식 그래프에 활용이 되어서 뭔가 그룹화해서 이런 노드들을 응집한 것을 그래프와 시각화를 하는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그 알고리즘들이 또 지금은 보험사 조사관 책상에서 사기 조직의 보스를 어디 있는지 추적하는 그런 내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뭐 커뮤니티 디텍션이라고 조금 저도 이게 궁금해서 좀 더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대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벨기에 뭐 네덜란드 그쪽에서 만든 알고리즘이고 어 모듈러리티라는 것은 어떤 얼마나 끼리끼리 잘 뭉쳤는가를 표현하는 점수, 그다음에 센트럴리티 3종 예. 요런 내용들을 조금 개념들을 학습을 해 가면서 저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 그래프에서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삼중항뿐만 아니라 여러 알고리즘이나 개념적인 부분들이 실제 두 개의 이런 회사들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서 그 개념들이 머지 되고 또 인테그레이티브 돼서 실무에 활용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조금 흥미로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유리치의 경우에는 이제 4 단계로 조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음 처음에는 그 전통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의심이 되는 값들을 이제 알람으로 이렇게 좀 수상한 청구로 1 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하고요. 깔때기 첫 단계로 그냥 두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 알람을 지식 그래프에 이제 매핑을 해서 청구에 둘러싼 그 청구 건들을 둘러싼 어떤 그 노드들을 행적 연결로 자동으로 펼쳐서 위험 점수들을 다 라벨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고 내용들이 표현이 됐을 때 이제 조사관이 뭔가 직접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어 그 조사 결과가 다시 지식 그래프 쪽에 들어가서 다음 알람 그러니까 정확도를 또 끌어올리면 그것 또한 데이터가 돼서 이제 학습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새 청구권이 들어오거나 그 조사가 끝났을 때마다 또 그걸 계속 학습하는 구조. 그리고 이 4 단계가 만들어내는 그 조사관 1 인당의 업무량 감소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알람 감소도 많이 있었고 또 그 건당 평균 대응 시간도 12 분이나 줄어들었고요. 의사결정 추적성 거의 100% 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어 아까 그 12분 정도지만 그게 연간으로 하면은 거의 5만 시간에 가까웠다고 하고요. 어 이 사기 탐지 정확도가 이제 3배 향상된 게 쪼끔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고 하는데 단순히 어떤 사기 적발이 느렸다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전체 고객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효용이 굉장히 높아지는 지표로 볼 수 있고, 지식 그래프가 그런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룰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스크리닝을 해내는 보다는 데이터를 어떻게 더 잘 연결을 해서 이런 효용성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조금 증명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를 좀 비교를 해 달라고 했더니 요렇게 좀 정리를 해 줬는데요. 도메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세무 쪽 소프트웨어고, 한쪽은 보험 청구에 관한 어떤 사기 탐지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둘 다 같은 걸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이 관계에서 온다라는 개념에서 어떤 지식 그래프의 어떤 삼중항의 논리와 논리를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7 가지 항목으로 쪼끔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요. 어 결국에 이 도메인에 대한 다른 노드들도 결국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네오4j, 뭐 링커리어스 같은 그런 스택들로 다른 도메인에서 다른 가치를 창출해낸 그런 사례로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쪼끔 선을 넘는다고 해야 될까요? 요런 '이 책 너머에서 뭘 더 얘기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 좀 던지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블랙박스에 대한 내용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서 아까 카톡방에 먼저 올려주셨던 저희 개토공작소 방에 올려주셨던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좀 연결이 됐습니다. 마침 책의 이 내용을 공부하는데 이런 블랙박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왜 차단했었는지 고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화이트 박스라는 개념을 아까 또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또 흥미롭게 다가왔었고요. 어 XAI라는 개념을 쪼끔 여기서 알게 되었는데, explainable AI,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래서 뭐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인공지능 신경망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그래프 위에서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요런 부분들에서 점점 이 지식 그래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받게 되었고, 저도 그 관련 내용들을 조금 더 학습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고, 이 그래프 자체를 입력으로 받는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유리치의 어떤 과거의 사기 건수들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제 사기 패턴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번 좀 이 부분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읽어 보실 수 있게 그냥 한번 정리만 해 본 거고요. 네. 만약에 이걸 우리 회사에 도입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저는 HR 쪽에 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그런 부분, 그 프로그레션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인터넷이 잠깐 끊긴 것 같은 느낌이네요. 한 사람이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 뭐 승진을 앞둔 시기까지 인사 결정을 해야 할 때까지 이 어떤 내용들이 모두 다 노드와 그런 삼중한 구조로 지식 그래프화가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난 시간에 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발표를 앞두고 나서는 '그럼 이거를 우리 회사에 적용할 수 있나?'라고 했더니 이러한 로드맵과 체크리스트를 좀 제안을 해 주길래
그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어딘가에 적용을 해본다고 할 때는 그 관계가 풍부한 데이터인가를 체크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단계 질의, 그러니까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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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찾는 그런 다단계 질의가 필요한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 그래프의 효용성이 또 반대로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체크리스트를 두 번째로 제안했고, 그다음에 설명 가능성, 아까 그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개념에서 설명 가능성이 좀 중요한가. 만약에 어떤 그런 데이터 쪽에서 위험을 감지해야 되는 리스크를 탐지해야 되는 경우라고 할 때 이게 위험하다라는 결정을 했을 때 과연 그 설명 가능성이 필요한 부분인가?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볍게 체크를 해보고 도입은 이제 뭐 POC를 하고 그다음에 스키마와 규칙을 규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점진적으로 확장시켜서 뭐 운영하는 그런 단계들을 좀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제가 우리 회사에서 뭔가 좀 해본다고 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염 평가, 조직 진단 데이터, 뭐 그다음에 성과 평가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 할 때마다 그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가 평가를 할 것인가, 그 관계. 어, 이건 이 프로젝트니까 프로젝트 PM이 평가를 해야 되고, 이거는 승진에 관련된 거니까 역량에 대한 평가를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해가면서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부터 고민을 시작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어,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도입을 어떻게 해볼까, 적용을 어떻게 해볼까에 대한 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정말 효용성이 있는가, 어떤 사회적 효용성까지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임팩트가 큰가를 먼저 해보라는 게 저는 또 좀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어, 오늘 좀 이 발표를 마치면서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체크리스트와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조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관계가 풍부하지? 또 우리가 가진 데이터 중에서 뭔가 스크리닝 절차나 뭐 이런 게 있다면 노드로만 보고 있진 않았는데 예, 너무 엣지 이렇게 구분돼서만 로그 기록만 본다거나 통계적인 수치로만 보고 있던 건 아니었는지 또 좀 퓨처리스틱하게 볼 때는 어, 그래프렉이나 GNN의 개념을 떠올렸을 때 앞으로 좀 더 투비 방향으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방향은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용어집은 저도 이게 굉장히 많이 생소해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저는 대부분 거의 한 80% 이상 다 모르는 단어들이 음, 많았어요. 이렇게 쭉 정리를 했고요. 이 HTML 발표 자료를 공유받는 분들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체인서 매니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들 보셨듯이, 발표 자료도 잘 만드시고, 발표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최인성 매니저님은 어떻게 이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는 이번 사례를 보면서 특히 어, 유리크라고 해야 되나? 유리크 발음? 인슈런스. 그걸 딱 보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이번 다른 과제 마도업체였던 거기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산하 기관에 보험 관련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이 지시크래프 기반으로 해서 사기 탐지하는 거를 내년 과제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마도업체 때 제안했더니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바로 저기 준비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야, 지식그래프 공부하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특히 그이 사기, 보험 청구할 때 사기,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보험금을 많이 탈라고, 실제보다 더 많이 탈라고 사기를 많이 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잡아낼 수 있는 거가 지식그래프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혹시 괜찮으시면 그 네, 보험 사기라는 그 종류가 여러 개인데 네네, 보험사에서 그 작년인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 히트했던 그 회사 하나는 이제 보험금 청구할 때 청구 네네, 내역이 진짜인지 아닌지 음, 이런 식에 대한 걸 갖고 이제 그 보험금 지급할 때 어떤 지급 금액을 세이브했다고 해서 음, 나름대로 보험사 쪽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지식 그래프의 좀 패턴에서 그런 음, 금액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되고 또 하나 음, 이제 보험에 대한 다른 패턴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걸 좀 몇 가지 나누면 네네네,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보거든요. 제가 아까 현황 음, 파악은 참 좋은데 저걸 음, 통해서 뭘 얻을 건지가 좀 구체적으로 보인다면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잘못 지급된 청구 예를 들어서 청구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보험사 측에 문제가 청구된 금액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영수증의 숫자가 틀리거나 그게 음, 실제 이제 병원에서 청구한 거좀 다른 경우도 생기는가 봐요. 또 음, 그런 부분에서 이거 또 청구서를 모니터링해서 해갖고 보험금을 세이브하듯이 그 저런 음, 현황을 보고 그런 몇 가지 케이스를 할 수 있다라고 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보험사들이 이제 자기네 그 금융에 대한 이게 보험사가 자기네 이제 어떻게 보험에 대한 청구를 하고 보험금을 받고 뭐 아니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자기네가 그 재무 건전성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음,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저런 걸 통해서 혹시 뭐 사기라고 하셔서 그런 보험사의 어떤 그 재무 건전성도 사기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몇 가지 케이스를 아까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만약에 모니터링이 되고 그게 음, 의미 있게 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아까 저도 음, 그 사례 보고 보험사 사기라는 표현이 되게 이슈가 되고 중요한 건데 음, 그 케이스로 조금 더 들어가서 아마 제안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작년도에 보험 쪽, 그, 보험 쪽에서 회사하고 일을 같이 한 적이 있어갖고요. 아, 약간 그런 이슈들이 좀 있더라고요. 음. 아까 그 사례에다가 좀 붙여서 뭔가 의미 있는 걸 뽑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 공부를 하면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그래서, 네. 저는 그런 하여간 유익을 좀 봤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질문이나 아니면 오늘 발표한 거에 대한, 뭐, 소감? 네, 이런 것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용하면 안 됩니다. 네. 양선희 네, 대표님이 되게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네. 장준 소장님.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되게 하시는 영역이 아니면 어려운데 내용도 어렵고, 맞아요. 맞아요. 내용을 잘 들었고, 덕분에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 FDS는 음, 관련이 있는데, 음, 실제는 이제 기술적인 FDS 말고 업무 도메인의 FDS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 대표적인 게 뭐 보험사도 있고, 카드사, 음, 뭐 페이팔이 유명하거든요. 예, 음, 서버 단에. 그리고 지금 금융이나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로 FDS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클라이언트에서 막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음, FDS가
데이터를 다 모집했을 까 저희 같은 보안 솔루션 업체한테 보안 이벤트 로그를 달라고 합니다. FDS 쓰기 위해서. 그래서 FDS를 구축을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고 FDS는 고객사가 하는데 거기 데이터에 여러 데이터, 지금 피싱이나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여러 데이터가 필요하고 뭐 구글 스토어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여러 음, 데이터를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채팅창에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정확도, 속도가 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적혀 있는 것처럼 오탄 발생해서 선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음, 또 이탐에서 잡아도 못 잡으면 또 안 되고 쉽지 음, 않은 영역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자가 할 게 아니다. 도메인 전문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도메인 전문 FDS는 도메인 전문가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상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양선희 대표님도 디지그래프 요즘 많이 공부하고 계신데요. 네. 아, 네. 저도 요즘에 선박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지식 그래프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용어들이 가장 먼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용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뭐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온톨로지, 지식 음, 그래프, 뭐, 그래프 레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비슷비슷해서 그런 용어들을 좀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용어도 지금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그것도 많이 음,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양 쪽에 선박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이벤트가 와서 있을 때 뭔가를 찾아내는 실시간 개념보다는 어떤 선박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지식 그래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음, 지식 그래프를 만드는 거여서 지금 오늘 했던 실시간 부분하고는 좀 달랐거든요. 근데 음, 이렇게 실시간으로 뭔가의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음, 뭔가 그 보안 쪽이나 아니면 음, 보험 사기를 패턴들을 음, 찾아낸다는 음, 게 약간 음, 좀 흥미로웠어요. 음, 왜냐하면 그 새로운 패턴, 그러니까 기존에 약간의 패턴들이 있는데 이 새로운 음,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이 패턴하고 어디에 가까운지를 찾아내는 확률도 좀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음, 음, 아무튼 이 확률과 지식 그래프와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기 탐지와 보안 음, 쪽을 체크하는 게 아닐까 그런 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음.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초보자를 위해서 여기서 이벤트 하는데 그 네. 이벤트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실시간이라고 이게 할 수 있는데 이벤트라는 건 누가 보험을 청구를 했을 때 그 음, 음, 시점을 이벤트라고 보는 거예요. 음, 음, 그 보험 청구를 하는 시점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때 음, 음, 이제 지식 그래프로 돌려보고 그리고 음, 통계도 돌려보면서 이 패턴이 틀린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음,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의 시작은 용어에 대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숨 마셔도 이벤트죠. 네? 오늘 대표님 숨 마셔도 이벤트입니다. 아, 아, 정말. 네, 모든 동작 키 입력과 음, 재미난 사건 말씀드리면 음, 최근에 아마존이 북한 직원을 잡았거든요.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북한 IT 개발자를 잡았습니다. 어, FDS로. 어떻게 어, 잡았을까요? 굉장히 음, 잘한 건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그 북한의 해외에 있는 북한 개발자가 미국에 음, 있는 그 중계하는 노트북이 있고 팜이 있고 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지원해서 취업을 한 거죠. 그런데 음. 이제 아마존 어떻게 잡았냐면 키스트로크 속도를 보고 잡았어요. 속도, 키 입력 속도가 아, 그러니까 미국 막내에 있을 때 속도하고 다르고 느린 걸 보고 그러니까 평균적인 일반적 사용자 쓰는 속도보다 느린 야, 거죠. 그걸 대단하다. 가지고 잡았어요.
이런 게 다 FDS입니다. 이상 감지하는 거니까. 네, 음, 그래서 지금 또 뭐 뱅킹이나 카드나 카드사가 원래 FDS는 또 전문이거든요. 제일 음, 잘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가 서울 결제했는데 동시에 부산 결제하면 이상 결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카드사가 먼저 돼 있고 금융에 음, 돼 있고 페이팔이 결제 뭐 이런 온라인 결제가 음, 사기 워낙 많으니까 음, 많고 보험 같은 것도 손해 사정들이 있잖아요. 사기를 잡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음, 온라인은 되는데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음, 데이터가 뭐 아, 주변 환경 정보 플러스 이제 어떤 행동 패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음, 일치되는 거 아까 똑같이 일치되는 거 뭐 음, 저희도 잡을 때 본 잡을 때 이제 음, 같은 지역에 몰린다든지 음, 뭐 그런 거 다 패턴을 잡아서 이상 감지를 잡는 것들이 지금 실생활에서요 엄청나게 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못 느껴서 그렇지. 금융에서 음, 잘못 거래되면 그러니까 이상 감지가 되면 거래가 바로 안 되고 정지가 되죠. 주로 보이스피싱 당할 때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음, 잘 잡아주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찾던 금융을 찾는다든지 이럴 때 이제 주말에 잡아가지고 그 음, 고객한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거래 정지시키고 오프라인으로 은행 오라고 하는 거죠. 놀러 음, 와서 그 돈을 찾으라고. 그래서 실제로 음, 잡은 적이 있는데 그런 보이스피싱 사건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생활이 조금 이상하면 다 음, 이상감지 대상인데 음, 오탐이 발생하면 욕을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의도 그렇죠. 엄청나 할 거고. 네, 그 음, 속도가 제일 중요하고 느리면 또 안 음, 되잖아요. 그래서 음, 아까 창피에도 보면 도메인별로 속도가 있습니다. 최저 속도. 몇 초 내에 음, 답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런 것들 다 준수하면서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도메인이긴 합니다. 근데 하면 정말 좋은 거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한 도메인이기도 합니다. 네, 음. 이상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디서 내가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그 보험을 들었 피해 보험을 들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절차들이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아까 그런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여기서 얘기했던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그런 걸 잡아내는 거 하면 그런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 우리가 웹페이지나 갔을 때 뭔가 클릭하거나 뭐 하면 그게 다 하나의 이벤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대표적인 게 물건 사러 갈 때 마지막 구매 결제 안 하고 다 조회가 음, 안 하는 거를 모니터를 다 해서 왜 이 사람이 여기서 멈추는지 이런 거 다 음, FDS 이것도 똑같은 감지하거든요. 음, 근데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모든 행위죠. 그냥 뭐 내가 그럼, 움직이는 위치, 음, 핸드폰에서 뭐 누르는 거, 음, 예, 이런 거 다 조작하는 모든 행위가 다 그 이벤트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모니터한다면 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번에 러시아에서 사람 잡아서 죽일 때 쓰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아, 이런 방식을 그렇군요. 이용하는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작년에 어디죠? 그 네스프레소랑 일하다 보니까는 웹페이지에다가 그걸 다 심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웹에 사는 것들을 다 추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벤트라는 단어를 그러는데, 음, 지금은 데이터 똑같은 데는 하면 음, 제가 A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클릭했는지를 서버에 재생이 음, 가능합니다. 음, 음. 예, 재생이 가능할 정도로 이벤트를 다 수집하고 있어요. 아, 예. 무섭네요.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나와주세요. 네, 일단 자발적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발, 한 가지 네, 여쭤볼게요. 네, 지금 장경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서 구매 결정했다 최종하기 전까지 뭐 눌러봤던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저장이 돼서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된다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간혹 네네. 가다가 뜻하지 않게 문자 날라와요. 아, 결제 전까지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물량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구매를 무서워서. 한다가 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푸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 봐라, 이거 뭐 어느 정도까지
그걸 하는 게 이제 지그재 같은 데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하는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데이터 음, 사이언스가 그 데이터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걸 IT 부서에 내리면 그렇게 홈페이지를 페이지를 수정해서 만들고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시 분석해서 내가 예측한 데이터가 맞는지를 다시 검증하는 거여서 그런 건 당연히 구매율을 높이는 거라서 마케팅 음, 기본이 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다 감시를 하고 그 말고도 이제 이상감지도 좋은 쪽에 선한 사람이 쓰는 것도 있고 매출 높은 것도 있고 이상한 성분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기술이 워낙 발달을 이제 해서 데이터 서버 쪽에서 실제로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가 앱이든 웹이든 사용자가 플레이한 거를 재생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단계이고요. 그래서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음, 그게 기업은 그렇고 국가면 음, 네, 개인에 대한 모든 행위를 다 추적한다고 보면 되죠. 이게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음,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화이트박스 상태로 보고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온라인 세상에서는 세상 생활하는 게 맞는 거죠. 온라인에서 접속이 됐다고 하면 온라인이나 세상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 SNS 행위, 파일 기록, 뭐 웹사이트 접속하는 거 이런 게 다 공개됐다 전자하에서 움직이셔야 되지. 사실 그런 것들을 만약에 안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예를 들자면 크롬 음, 브라우저에도 파일을 누르면 이게 시크릿 모드가 새 시크릿 창이라고 있잖아요. 쿠키나 세션을 저장하지 않고 돌아가는 방법. 그렇게 하거나 가상 환경에서 하거나 VPN 접속해서 접속하거나 제 음, PC로 VPN 접속시켜서 뭐 몇 달을 거쳐가지고 제가 이제 음, 뭐 그 어떤 사이트 접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회를 하거나 이런 음,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범죄자 그게 있지는 않잖아요. 가보면 다 음, VPN이고 프록시이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전 세계에 뭐 어디 있든 간에 지금은 왜냐하면 다 온라인이니까 음, 핸드폰이 다 추적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 건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법에서 구글 로고를 보고 뭐 정치인들도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구글 로고를 보고 그 사람이 거기 있지 않았다. 그런 음, 것들이 다 되는 거는 실제로 CCTV나 우리나라 CCTV나 핸드폰이나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다 사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움직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숨어 있다고 생각 그건 안 되고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은 더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더 심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녀분들한테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네,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이충희 대표님. 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음, 특히 이제 얘기하시는 것 중에 어, 보험사가 지식그래프 데이터를 이용을 해갖고 음,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좀 솔깃했어요. 음, 이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사도 다 지식그래프를 좀 이 채택을 해서 어, 음, 원가 절감도 좀 하고 음. 아니면은 아, 이 그러네.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음, 활동들을 좀 해야 음, 되겠다라는 음, 생각을 좀 음, 했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좋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아까 뭐 근무 질문 하나 시간이라든가. 있는데요. 아, 네네네. 제가 책을 같이 보고 있는데 음, 57페이지에 뭐 쭈리의 사기 탐지 예시 그래가지고 그 그림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책에 57페이지에. 그래서 뭐 네. 오른쪽에는 사기꾼이고 뭐 왼쪽에는 고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네네. 그림을 봐서는 왜 오른쪽은 사기꾼이고 왼쪽은 고객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뭐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뭔가 그 음, 의미가 있어서 이 책에다가 실어놨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봐서는 어떻게 해서 왼쪽은 고객이고 오른쪽은 사기꾼인지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음. 네, 그
방법은 예, 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 제가 뭔가 공부하긴 이건 했는데요. 22페이지에 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추적해 보면은 뭔가 나오긴 날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뭐잘 모르니까 네. 네, 이게 저도 이 부분 궁금해서 저도 확인을 해봤었고요. 아까 이제 그 발표 내용 중에 보면 약간 그 특이 케이스들을 이렇게 군집으로 이렇게 조금 응집하는 그런 구조, 패턴을 만들어서 이렇게 응집시키거든요. 네, 그 구조를 약간 설명한 그림으로 저는 이해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노드들이 이제 연결성을 저희가 지식 그래프로 확인을 하고 그걸 다 라벨을 붙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오브젝트와 서브젝트와 그 관계를 모두 다 라벨링을 저희가 하면서도 지스크립트를 계속 추가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성에 대해서 계속 그 특이건들에 대한 패턴들을 이 지식 그래프가 학습을 하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비슷한 케이스 패턴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그거를 그 링커리어스라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군집, 응집한다는 개념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거기에 보스를 찾아 나가는 그 사기꾼의 보스를 여기 탐지를 통해서 찾아 나가는 그 구조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조금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텍스트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노드의 한 로그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지식 그래프로서는 연결에 대한 어떤 의미 자체를 저희가 이미 라벨을 다 붙여놓으면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 조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진행될 수 있고 그 패턴에 비슷한 사기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음으로 해서 추적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학습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제가 그 이해한 게 맞는지 조금 이 부분 저도 설명하기가 약간 애매해서 일단 발표 자료에서는 제가 제외했었거든요. 예. 예, 하여튼 뭐 그 설명하실 때 모듈레리티 그래가지고 어떤 어디에 응집이 네, 되면은 이제 좀 네, 뭔가 수상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뭐 청구를 한다든가 어떤 하나의 자동차에 네. 너무 많은 청구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분명히 응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여기 보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에 그림이 거의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 아, 왼쪽에 제가 그냥 이해한 네. 것이 응집이 좀 잠깐 말씀드릴까요? 응집이 보이면 아 이게 오른쪽은 응집이 많구나 아, 그래서 이제 네네. 이게 예. 사기꾼이구나라고 할 텐데, 왼쪽하고 오른쪽 그림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 음, 같아가지고 네. 응집도가 네네네. 모듈레리티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네. 장주현 제가 이사님이 네. 보기에는 그림 왼쪽, 오른쪽은 사실 그냥 표현한 거지 위치는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여러 사건들, 개별 사건들이 이렇게 관계를 보면 어, 공통점이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차량이든 사건 시점에 대한 내용들은 사고 방식이든 그런 거를 이용해 해서 어쩌면 잡아낸다는 개념이지. 이 집이 사람 그 책자에서는 왼쪽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위치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왼쪽 오른쪽 그림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연결성을 볼 수 있고, 그 연결성 상에서 어느 한 그 나디에 너무 많은 어떤 연결선이 생기면 이제 모빌리티가 커지기 때문에 뭐 의심스럽다고 그런 거 설명이고, 실제 왼쪽 오른쪽 그림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제가 사진을 클로드한테 업로드하고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여기 최인성 매니저님은 이제 클러스터를 설명하셨고, 근데 클러스터 설명하기 앞전에 설명하셨던 게 뭐냐면 이제 개별 청구로 봐서는 그냥 그 사기인지 여부를 모르는데 예. 이걸 지식 그래프로 연결을 해놓고 나니까 그게 이제 사기랑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시고 나서 이제 클러스터로 넘어가셨는데요. 이 지금 클로드에 물어보면 그냥 개별 청구일 때는 모르다가 지식 그래프로 연결되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정상 청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그 표현에 관련되어진 뭐 설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왼쪽 커스터머라고 볼 때는 그래서 왼쪽 이제 그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래프도 절반만 자르면 그냥 이거 정상적인 청구인데, 오른쪽은 이미 이제 얘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걸 연결해서 봤었을 때는 정상 청구인 커스터머로 보였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만 그 약간 그 공통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가 뭐 그 약간 이제 그런 이미지가 뭐 의회 의사당처럼 돼 있는데 얘가 뭐 계좌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공통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즉 왼쪽 커스터머가 기존의 그 저 뭐야 저희들 그 테이블 방식의 어떤 그러니까 DB였을 때는 이런 것들을 발견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지식 그래프로 연결을 하니까 이게 이제 정상 청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커스터머라고 했던 것이 지금 이제 오른쪽에 사기꾼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왼쪽에 커스터머도 의심스럽다 이런 의미라고 예, 보여지네요.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연결점이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오른쪽 사기꾼하고 왼쪽에 고객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하나의 국회의사당 같은 건물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 사람도 좀 자세히 봐야 된다, 의심해 봐야 된다. 네, 이제 네. 이런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좋은 질문. 음, 좋습니다. 사진 찍어서 챗GPT한테도 물어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종철 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철 소장님? 예, 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가짜 석유, 제가 석유관리원하고 뭐, 어? 자동차에 많이 그런 것들이, 그 자동차 정비 문제나 자동차 뭐, 이렇게 매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석유관리원하고 이런 것들을 잡아 의심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참 공공의석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그 자동차 부품이 엔진에 뭐 가짜 석유를 쓰면은 어떤 부품 그 교환 그 관련되는 부품들 그런 것들을 교환하는 그 정비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그 의심스러운 그 주유소를 찾아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잡아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제가 감사 업무도 해봤고 뭐 쭉 해봤는데 감사 수사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래서 제가 그냥 과거에 한 15년, 20년 전에 제가 그런 일들을 해봤었는데 지금 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야 이게 이제 가능하겠구나. 이제 그 최근에 저도 이제 보험사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보험사는 두 가지 패턴을 잡아내거든요. 보험 가입할 때 음,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상해보험이나 뭐 여러 가지 종신보험 이런 것들 할 때 자기의 그 질병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속이고 그거를 찾아내는 조사관이 있고 이제 음, 보험 신고를 했을 때 이제 이게 적정하게 보험이 청구가 됐느냐 사기냐 이걸 조사하는 조사관이 있고 보험회사는 두 가지 유형의 그 조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모든 보험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뭐 요 사례들 보니까 데이터로 굉장히 가능한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저는 계속 그 이 음, 회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제 그런 음, 개인정보 이제 동의나 음, 개인정보를 다 조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룹핑하고 뭐 이렇게 클러스팅하고 했는데 어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감사나 이런 수사 조사 목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사법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결합해서 이제 이 클러스터링해서 그 추적해 가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뭐 대형 이제 국책 사업들을 뭐 이렇게 사기해서 부정 수급을 한다든지 부정 이렇게 한 것들을 많이 제가 그 감사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뭐 그냥 그 아까 장주현 이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 조사관들이 조사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데이터 이런 지식 그래프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은 아마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어쨌든 안전 업무, 재난 안전 업무나 교통 안전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거꾸로 지금 사기를 잡아내지만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것도 이런 지식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사실 그 사회에 유익하게 그 안전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사고가 날 유연성이 높아지고 위험 요인들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에 좀 활용을 하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연결이 되면은 이 사회에 굉장히 그, 그 안전한 사회 그런 음,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음, 그런 기술로 쓰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데이터 연결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이 좀 음, 어, 지금 뭐 상업적 목적으로 이제 사실 이게 언뜻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분명히 그 법적으로 따지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불법으로 많이 연결돼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주현 이사님 다 본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다 보는 게 합법적이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그 이제 어쨌든 사회 공익을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 이제 음, 그런 목적에서는 좀 강력하게 이게 연결이 되면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해봤습니다. 굉장히 이게 할 일이 많겠다는 생각이 제가 지금 이걸 더 뎁스를 좀 깊이 해서 공부하면은 음. 좀 많이 좀 공부하셔서 좀 인사이트를 주시면은 제가 활용체는 많이 만들어 있는 것들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공부해서 또 과제를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고요. 네. 뭐, 박동욱 부장님? 네. 아, 예. 뭐 최인성 매니저님께서는 항상 비전문가라고 주장하시면서 뭐 깔끔하게 자료도 만드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예. 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사실 뭐 DB 이런 쪽은 제가 정말로 약한 부분이고요. 저희 지난번 책할 때 이제 안티그래프티 할 때 이제 DB에 관련되어서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보니까 관계형 DB 말고 이제 네트워크 구조로 된 음, DB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 이제 뭐 발표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사이에 조금씩 찾아보니까 이제 노스쿨 SQL인가요? 그것도 좀 음, 찾아보게 되고 뭐 데이터 형태가 어떤 건지도 보다 보니까 이제 뭐 망고DB도 이거 내가 옛날에 많이 들어보던 건데 막 이래서 이제 조금 더 통합적인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거 발전하고 있다는 거, 네, 성장하고 있다는 거 느껴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봉건 대표님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까 보험 말고. 일단 뭐 다양한 음, 아까 이제 발표에 대한 내용보다는 저는 조금 더 궁금한 게 3일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큰 조직이 나름 음, AI를 이용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우리나라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쪽 관련돼서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조직인데 음, 개인적으로 혹시 3일이 가는 뭐 AI를 활용해서 하는 방향 같은 거 혹시 뭐 음, 그런 인품 같은 거 줄 수 있으면 좀 의견 주시면 좀 어떨까 하거든요. 제가 전시회 가면 음, 꼭 3일이 AI 갖고 하는 컨설팅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발 빠르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되게 좋은 컨설팅 프로세스를 많이 갖고 있는 조직이 AI를 도입했을 때 정말 막강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음, 저희가 그런 트렌드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오픈해도 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별도의 의견을 한번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녹음되니까, 네. 저도 알아서 뭐, 비밀 잘 걸으시고요. 네. 아, 예. 뭐 저는 사실 그쪽 씬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음, 조직적인 구조 관점에서 이제 많이 보고 있었고요. 내용 자체는 이제 과거에 컨설팅을 하던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고요. 어, 다만 이제 저희가 컨설팅 조직이 1,500명이고, 그다음에 회계법인이 4,500명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법인 안에 이제 재무자문이나 어떤 M&A 거래나 가치평가나 여러 가지 또 컨설턴트 분들이 계세요. 음,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컨설팅 부문에서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이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더 AI를 활용해서 또 AI를 주제로 관련된 프로덕트들을 또 컨설팅들을 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고, 또 3일은 조금 다릅니다. 3일은 AX 노드라는 그 조직을 이미 한 1년 반 전에 신설을 해서, 네, 그 가조직부터 해서 버추얼 조직부터 출발해서 이제 정식 조직으로 출발한 지는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어, 그쪽에서는 아예 AI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조직만 벌써 한 300명이 넘었고, 인원을 계속 확충해 가면서 그 조직에서 뭘 해낼 수 있을지, 또 앞으로 회계 업계 전반에 있어서 AI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저희도 제가 느끼는 건 따라가기 바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밖에서 봤을 때는 선두주자처럼 좀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재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저희가 사실 더 HR 관점으로 저는 조금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았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컨설팅이든 회계든 모두 다 평준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AI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준화될 걸로 보고 있고, 그럼 그 안에서 어떠한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있습니다. 네. 조윤범 대표님, 네, 저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진짜 흥미진진해 가네요. 그쵸? 네네네. 네, 정말 강의 잘 들었고요. 음, 지금까지보다도 요즘에 이 책하고 관련해서 점점 더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음, 강의도 되게 잘해 주시고, 또 음, 그동안 뭔가가 이렇게 조금씩 쌓였는지, 음, 이제는 이제 조금씩 이해하는 부분도 좀 많아지고, 질문도 많아지고, 예. 음, 오늘 아무튼 또 온라인이라 진짜 모든 정보가 아, 합쳐진 게 없다는 건 알았지만 오늘 음, 장주연 이사님 통해서 더 한번 음, 확실하게 알게 음,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음, 뭐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 뭐 온라인 상에서 아무리 제가 엉뚱한 짓을 해도 이건 뭐 음, 어차피 다 공개될 거라고 알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음, 특별히 뭐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음, 저는 이제 보험 얘기가 나왔을 때 한 가지 약간 좀 개인적으로 아주 좀 약간 힘들었던 아니면 약간 분했던 그런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음,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제가 이제 음, 큰 사고는 아니고 제가 앞으로 가던 차를 뒤따라갔는데 이 차가 그 갑자기 서는 거예요. 갑자기 서는데 음,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차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차가 제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쓴 거예요. 1차선으로 가던 차가 좀 늦게 갔는데 오른쪽에 가던 차가 갑자기 1차선에 가는 차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급정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음, 2차선에 이제 뒤를 따라가다가 저는 그렇게 갑자기 쓸 수가 없을 줄 몰랐죠.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부딪혔는데 그 사이에 이제 1차선 차량은 앞으로 쭉 가서 없어졌죠. 근데 그 차량이 결국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근데 보험회사 사람이 나오더니 제가 이거는 그 제 잘못은 없다. 앞차가 갑자기 섰는데 이거 어떡하냐라 그러니까 1차선 차량이 그 사고 유발자였는데 그 차량이 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 차량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뒤에서 박은 사람이 무조건 뭐 몇 대 아이고, 몇도 아니고 100% 이건 실수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뭐 다 냈는데 음, 그거는 제가 봐도 아무리 갑자기 그 순차도 음, 적어도 몇 대 몇은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음, 음, 지금 요 강의를 들으면서 보험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우리나라의 그 판검사하고
하고 법규 법령을 속이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오히려 진짜 AI가 음, 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수긍을 음, 하고요. 꼭 그 음, 사이에 이 사람이란 게 들어가 가지고 그 음, 데이터를 오히려 왜곡하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 데이터를 왜곡할 때 이걸 어떻게 방지하나. 그것도 음, 보험 사기에서 거꾸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보험 음, 회사의 직원들이 이런 사기를 음, 만들었을 때 그것도 음,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과제할 때 과제 맡게 되면 그런 것도 넣어야겠네요. 네. 어떤 보험원이 사기치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최인성 매니저님 발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하여간 발표한 사람이 가장 성장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요 파트는 가장 성장하신 걸로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마감하기 전에 저희가 매번 이게 발표하는 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조윤범 대표님이 다음 주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저는 다음 주는 좀 빠듯하고요. 저는 아, 그래? 그 지식그래프 기업 비밀의 병기 알겠습니다. 그거 그럼 해달라고 지난번에 네, 부탁을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네. 혹시 양소희 대표님이 저 2.4 팔란티어 그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어, 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는 네, 항상 일주일 남겨놓고 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양선희 대표님이 팔란티어 얘기 좀 팔란티어는 또 양선희 대표님 양 많이 대표님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또뭐 팔란테스 많이. 네, 그죠. 다른 곳에서도 공부도 많이 하셨고. 아, 그래, 임자를 만난 것 같네요, 오히려. 그다음에 조현범 대표님이 그러면 지식그래프 기업 비밀의 병기고요. 오늘 한태진 부장님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분은 현재를 받은 장주현 이사님이 앞으로 확 당겨질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엄남경 교수님, 유용호 상무님, 뭐 신동훈 대표님 막 안 오셔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간 네. 그러면 장주현 이사님이 네, 저기 뭐죠? 2.6 요거를 이렇게 일단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예, 시간 내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주 잘 공부하신 다음에 저희는 6월 22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